안녕하십니까. 원자재를 알면 경제가 쉬워진다. 원자재 월드입니다. 10월 7일 금요일이고요. 연휴를 앞두고 있는 날입니다. 원유 지난번에 이제 할 때 원유 감산을 이제 오펙 플러스가 앞두고 있었는데 100만 배럴 이상의 감산 가능성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포인트 봤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이제 오펙 플러스의 감산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마침 또 한국의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이런 여러 이제 요소들이 맞물리는데, 저희가 오펙 플러스가 지금 200만 배럴 감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거 이제 최대 피해자는 이제 코리아나 이머징 또는 유럽 이런 나라들일 것이다라는 포인트들, 우리 경상수지 또는 경기 회복, 유럽의 에너지 위기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한번 좀 보시죠. 포인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간 200만 배럴 감산을 지난 수요일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별로 염려 안 해도 된다라는 또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그 포인트도 일부 맞고요. 그러나 이제 또 올 겨울이라고 하는 중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국 같은 입장에서는 전혀 신경 안 쓰일 수가 없다는 포인트 좀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50만 배럴 감산, 100만 배럴, 그런데 200만 배럴로 결정이 났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1000만 배럴 비축유 풀면서 가격 안정을 시도를 했고요. 전체적인 구도로 보면은 이제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연대해가지고 지금 반미 전선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11월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유가를 좀 떨어뜨려야 되는 입장이고, 이제 그런 대응을 했는데요. 이제 인플레 압력이 이제 유가가 높아지면 심화가 되죠. 그러면 지금 유럽은 올 겨울에 재정 위기 또는 에너지 위기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원유 가격이나 이런 천연가스나 이런 가격들이 높고 전기료가 높아지고, 그런 것으로 인한 산업 생산의 타격. 그래서 그냥 두면은 이게 이제 에너지 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정부가 그거를 보조금을 줘서 하게 되면 영국처럼 재정 위기가 또 되기도 하고, 좀 어려운 상황이 이제 되는 유럽의 피해 유탄이 떨어지고 있고요. 에너지 가격들이 이제 올라간다는 게 한국이나 이머징 같이 이렇게 수출하는 나라들한테는 좋을 일이 없죠. 무역 수지, 그다음에 경상수지 압박은 계속 좀 들어올 수 있는 변수다는 겁니다. 오늘 이게 삼성전자 가격하고도 사실은 좀 연결이 되는데요. 예, 경기회복 사이클에 대해서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지금 박아는 좀 정리를 해볼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보죠. 오펙이 이제 200만 배럴 감산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이랬어요.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유에 대한 수요가 좀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우리도 선제적으로 조치한다. 여기도 이제 프런트로드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조치한다고 그래서 200만 배럴 감산을 이제 합의를 했고요.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한 53만 배럴씩, 그리고 이라크가 22만 배럴, UAE가 한 16만 배럴 해서 총 한 80% 정도를 이제 쿠웨이트까지 5나라가 대부분 이제 감산 책임을 지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포인트에 대해서 글로벌 IB들 투자은행들의 이제 유가 전망 상향 리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골드만에서는 4분기에 105달러 WTI 기준, 내년 1분기에 110달러 전망 내놨고요. JP 모건에서도 이런 협상도 지금 무산되어가는 분위기고, 또 이 러시아의 제재, 해상으로 운송되는 거 제재하고 이러면 다시 100달러 올 연말에 내년 초에 재도전할 수 있는 전망, 이런 포인트들 보고서는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유가는 지금 85에서 88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일단 내면에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미 지금 약간 감산 상황 같은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0만 배럴이라는 게 상징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실효적으로 크게 원유 생산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이런 포인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펙 플러스의 8월 생산 목표 대비 지금 141만 배럴 생산을 그만큼 못하고 있거든요. 목표만큼 생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생산량이 상당히 미달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200만 배럴 감산을 한다고 해도 그게 200만 배럴만큼은 다 아니다는 거죠. 이미 지금 못하고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200만 배럴이 이제 어떻게 보면 러시아와 사우디의 연대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고, 또는 마이너스 141만 배럴이라고 생산 목표에 못 미치는 것들도 훨씬 커버하는 큰 숫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상징적 선언이긴 하지만 글로벌 원유 공급이 정말 이렇게 줄어들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포인트들이 시장에 좀 충격을 좀 내심 줄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이 전략 비축률을 바로 이제 풀면서
그 포인트에 대한 공급 우려도 조금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중간 선거가 이제 미국이 11월 8일이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원유 가격, 휘발유 가격에 대한 안정을 이제 계속 가져가려고 할 거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공급을 늘릴 거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번 주에 발표된 원유 재고가 예상외로 상당히 좀 많이 줄었죠. 재고가 지금 낮다는 거는 또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이 이제 유가 상한제를 들고 나왔잖아요. 러시아 유가를 3단계에 걸쳐서 유가 상한을 하겠다. 뭐 이런 포인트들을 들고 나오면서 사실 이제 사우디나 중동 입장에서는 계속 미국에 대해서 불편한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우리 이제 2030 가면은 다 이제 전기차, 유럽은 다 전기차고 이런 형태로 석유 시대의 종말 이런 포인트들을 계속 가져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존 화석 연료대 또는 신재생 에너지의 갈등 또는 뭐 미국과 중국과 또 그런 갈등 그쪽에서 사우디의 어떤 약간의 반미적인 그런 스탠스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 또 맞물려 있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런 감산이다 이런 해석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뭐 의견 타당하다. 특히 이게 이제 반미냐 또는 반 바이든이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과 예전에 사우디의 연대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그런 공화당 또는 트럼프 대통령과 사우디가 훨씬 더 협업하기 좋은 뭐 그런 구조들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펙 플러스는 이번에 이제 감산을 하면서 유가를 대략 그래도 한 $90 이상 유지를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사우디는 명백하게 다시 한번 좀 제어하긴 한 거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어려울 때 유가가 이제 내려가서 러시아의 그 카드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유가가 높고 인플레도 높고 이럴 때 러시아의 레버리지는 커지는 건데 그런 포인트들이 유가가 내려가고 천연가스 가격이 내려가면서 없어질 때 사우디가 또 러시아와 힘잡고 유가를 좀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우리가 이번에 같이 좀 확인해 본 것 같습니다. 올 겨울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일단 한국에는 어떤 무역 수지에 대한 압박 또는 유럽에는 에너지 가격, 재정 위기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이 이어져 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 만일에 유가가 이제 다시 $100, $110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유럽은 올 겨울에 재정 위기 아니면 에너지 위기 둘 중에 하나는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이제 50% 정도까지 이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에도 경상수지에도 상당히 압박을 지금 유가가 $100 다시 간다 그러면 압박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 보면 유가가 좀 지금보다는 더 내려가고요. 반대로 반도체 디램 가격은 올라가야지 삼성전자 주가도 올라가고 코스피도 다시 의미 있는 상승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유가가 이제 계속 지금 다시 $100, $110 또 이런 형태로 간다고 그러면 지금 파운드가요. 3월 이래로 1.35에서 1.1까지 굉장히 많이 이번에 유럽이 재정 위기, 영국이 재정 감세로 인한 파운드 주가 폭락 이런 것들을 겪었습니다. 이게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만일에 유가가 다시 높아지고 영국 정부도 이 포인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원적인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파운드는 다시 또 내려갈 거고 다른 나라들도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파운드와 같은 딜레마에 처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유가가 올라가면서 그 피해자가 유럽, 이머징, 코리아가 될 수 있다는 거 감산의 피해자가 유럽, 이머징 코리아가 될 수 있다는 거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경상수지 적자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마이너스 한 3.3조 원 정도 지난 6월 이후에 다시 4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하는 이 총재께서는 연간으로 보면 일단 적자는 아니에요. 이제 월별로 적자이기 때문에 연간으로는 올해도 흑자 내년에도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경상수지 적자 나니까 뭐 또 호들갑들이 많던데요. 한국 경제 펀더멘탈이 지금 그 정도 상황 아닙니다. 절대 뭐 제2의 IMF가 온다. 이런 얘기에는 절대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오더라도 만일 위기가 뭐 유럽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이벤트가 발생한다 그래도 굉장히 짧은 기간일 것이다. 오히려 그때는 강한 매수 기회일 것이다. 여러모로 그런 포인트들은 보되 이런 경상수지 적자 또는 우리가 무역수지 적자 보고 있습니다. 2014년 이래로 계속 흑자를 이어오던 것이 지금 요 근래에 마이너스를 계속 무역 적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거 왜 그렇습니까? 반도체는 조금 덜 팔려. 그리고 에너지 가격들은 다 높아. 그러니까 생산 원가는 높아져. 그리고 원유, 천연가스, 에너지 다 수입해야 되는 코리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유가가 다시 좀 $80 언더로 꾸준히 장기적으로 갈 때 이런 무역수지 또는 경상수지도 회복이 되고 경상수지, 무역수지 이런 포인트들이 안정적으로 가줘야
달러 원도 좀 안정적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한국의 자산 시장들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다는 거. 그런데 그 시기가 올 겨울은 아닐 것 같고요. 올 겨울 지나고서 내년 1분기, 2분기 2분기가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오늘 삼성전자 이익 발표 보니까요. 그 포인트는 하이엠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가 지금 다시 밴드를 한 80에서 100달러 요 정도로 좀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어떻다고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잠깐만요. 아래 좀 더 있을 겁니다. 유가와 천연가스의 장기 균형에 대해서는 균형 가격으로 회복한다는 시나리오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에 경기 침체 상반기는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원유 수요는 좀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내년 미국의 이제 생산량이 13밀리언 배럴 이상으로 높아진다고 그러면은 23년 뭐 상반기 이후의 가격은 장기 가격은 지금보다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드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다시 100 이상의 고점 매도, 단계적인 밴드를 한 130까지 넣어놓고 단계적으로 고점 매도로 가져가는 것도 단기적인 트레이드는 가능한. 단기라는 게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올 겨울 정도까지는 그런 가능할 것 같고요. 만일에 다시 뭐 꽤 높은 가격으로 유가가 높아진다고 그러면 24년, 25년 놓고서 보고서 펀더멘탈 가격으로 회귀한다 이런 시나리오로 대응해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좋아요도 부탁을 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월드였습니다.